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딸바보입니다. 오늘은 이제 길었던 장마가 끝나고 다행히 오너님들 뭐 장마나 폭우에 큰 피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장마 기간에 이제 증상이 발생된 게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장마 기간에 이제 어떤 증상이 있었냐면요. 뭐 QM6 고질병인 그 비 오는 날 주행할 때 긴급제동 해제 경고등 뜨는 거나 아니면 사각지대 경고등이 뜨는 거는 센서에 이제 이물질이 있거나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는 긴급제동이 해제되거나 계기판에 잠시만요. 긴급제동이 해제가 될 때 경고등에서 어떻게 뜨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앞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긴급제동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맑은 날씨라 원래 긴급제동 해제가 안 되는데 해제가 되면은 이렇게 뜨죠. 비 오는 날에 근데 이게 긴급제동 되는 게 뜰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게 경고등이 뜨거나 아니면은 계기판 중간에 갑자기 사각지대 경고 등을 점검하라고 아니면 뭐 이물질을 제거하라고 그런 경고등이 뜰 수도 있어요. 비가 올 때. 근데 그런 정상적인 뭐 경고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제 차가 2017년식 QM6 4륜 모델이고요. 장마 기간 중에 어떤 게 떴냐면은 뭐 앞전 영상에도 제가 기록을 남겨놨지만 그 LED 안개등이 순정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르노 삼성에서 2018년형부터 LED 안개등을 장착을 해서 신차를 출고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동일한 이제 부품을 장착을 했을 때 LED 안개등이 불빛 떨림 증상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는 QM6 같은 경우는 고질병이 좀 있는데 그 풀옵션 모델이나 아니면 RE 등급 이상의 모델은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QM6 같은 경우에는 이 계기판의 이 보라색이나 아니면은 이 기어박스에 이런 등이나 아니면 문 옆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자 지금 약하게 나는데 문 옆에도 이런 게 불이 들어오죠. 이게 떨려요. 근데 앰비언트 라이트 떨렸을 때 이제 르노사랑 정비소를 갔을 때는 이거는 뭐 차량의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출고를 했죠. 정상적이라고 하니까. 근데 이제 안개등까지 이제 떨리는 증상이 있어서 처음에 서부사업소에서 대화를 했을 때는 안개등 뭐 LED가 뭐 할로겐 안개등이 장착되던 거를 그 순정 LED로 장착을 해도 튜닝을 한 거기 때문에 정비가 불가하다고 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국토부에서 자기 인증 제도라는 게 있는데 르노 삼성 본사에서 자기 인증을 취득한, 그러니까 자기 인증을 득한 그런 LED 전구의 문제지 않냐라는 걸 이의 제기를 했거든요. 르노 삼성 측에서 얘기하는 LED 정품 순정 LED 안개등을 장착했을 때 발생된 문제는 자기 인증 제도를 취득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있으면 르노 삼성에서 정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상식선에서. 그러니까 제 차에 장착되는 LED 안개등이 순정 LED 안개등이고 르노 삼성에서 자기 인증을 취득을 했고 2018년형 이후에 신차에는 장착이 되는 안개등이기 때문에 그게 LED 떨림 증상이 있으면 차의 알터네이터나 배터리 쪽이나 배선의 문제를 점검을 해야지 그게 정상이라고 돌려보내면 안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너분들도 그런 증상이 있으실 때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나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정비사분들이 뭐 법규나 이런 거를 잘 모르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현장 필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현장 필드에서 그런 법규를 뭐 모를 수는 있는데, 르노 삼성에서 뭔가 증상이 있으면은 무조건 정상이라고 되돌려보내는 정비 서비스 품질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제도적으로나 아니면 본사의 대응이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 그거요, 본사에서 뭐 공문이나 이런 거를 협력사로 보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 거 없이 안개등 LED가 순정 상태인데도 뭐 떨리는 게 저항 문제라고 만약에 말씀을 하신다면, 르노 삼성에서, 그러면은 저항 값을 개선품으로 배선을 교체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배선 하나 교체가 힘들거든요. 그러면 통 배선 교체가 들어가야 되는데, 통 배선 교체를 하려면 작업량이 만만치는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진짜 퓨즈나 아니면은 이런 뭐 배터리나 이런 게 정상이라는 것도 점검도 해봐야겠지만, 그런 게 정상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르노 삼성에서 좀 개선 대책이나 아니면은 LED 안개등이 떨림, 이게 왜 그러냐면 전조등이나 데일라이트가 같이 떨리는 게 아니라 안개등만 떨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AGM 배터리에 배부름 증상이 나타나요. QM6에. 그러니까 제 차만 유독 뭔가 고장이 많이 나죠. 그러면 르노 삼성에서 항상 대응하는 게 그래요. 고객차가 뭐 이런 증상이 처음이라고 이렇게 대응을 하더라고요. 신차 출고를 받고 제가 신차에 이것저것 QM6에 증상이 있어서 그 엔젤 센터를 전화를 하시면은 그 상담원이 있고요. 그리고 상담원하고 대화하다가 안 되면은 고객 팀장이라는 분을 바꿔줘요. 그리고 뭐 전화를 주시던가 이렇게 통화를 해보면요, 대한민국에는 자동차 관리법이라는 게 있고요, 소비자 보호법이라는 게 있고, 그런 각종 법규나 아니면 제도적으로 고객분들이 이게 결함이라고 아니면은 무상 정비나 정비를 요청을 하면 조용히 바꿔줍니다. 정비를 해줘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여성 언어분들 시각에서는 르노 삼성 정비소에 이상 증상이 있어서 갔는데 정상이라고 해서 출고를 해주면, 뭐 여성 언어분들은 그냥 되돌아오는 거죠. 정상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또 증상이 재발이 된다는 거죠, 문제가. 그러면 근본적인 원인이 정비가 안 됐다는 얘기고요. 점검 자체가 진단이 안 됐다는 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정상이라고 해도 이 르노 삼성이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법규적으로 아니면은 그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를 해서 다시 갑니다. 저는 예를 들면 그거예요. 이게 뭐 불박을 설치를 하던, 보조 배터리를 설치를 하던,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배선 작업을 튜닝을 안 하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제 르노 삼성 정비사에서 증상이 나오거나 경고등이 떴을 때, 단편적인 예로 오토 스탑 경고등이 뜨거나 아니면 사이드 브레이크 경고등이 뜨거나 엔진 경고등이 뜨거나 뭐 기타 경고등이 뜨면은 저 같은 경우는 매뉴얼을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오류인지를 먼저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매뉴얼 상에도 경고등이 뜨면 어디를 점검을 먼저 받으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경고등이 떴을 때 이게 정상적인 경고등인지 아니면은 비정상적인 경고등인지를 먼저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 그 증상을 해결을 할 수 밖에 없는 진단을 하거나 아니면은 점검을 해달라고 콕 집어서 얘기를 해요, 정비사한테. 예를 들면 그거예요. 제 차가 오토스탑 경고등이 떴어요. 그리고 어떤 증상이 있냐면 제 차 디젤이라서 오토스탑이 되거든요. 주행 중에 신호대기 할 때 브레이크를 밟아요. 그러면은 엔진이 오토스탑이 작동이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기어를 P로 바꿔요. 그리고 밟고 있던 브레이크를 떼죠. 이게 매뉴얼상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뗐을 때 차가 움찔하면서 오토스탑이 강제 해제가 되는 게, 처음에는 르노 삼성에서 정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매뉴얼상 정상이라고 했을 때 매뉴얼에 그렇게 표현이 돼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정비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게 매뉴얼이 잘못이 된 건지 아니면 주행 중에 신호대기를 하면서 브레이크를 밟고 오토스탑이 작동이 됐을 때 P모드로 변경을 하고 브레이크를 뗐을 때 오토스탑이 강제 오프되는 증상이 정상이냐는 부분을 얘기를 해요. 결국에는 정비사가 점검을 해보면 이거는 차가 움찔하는 증상, 왜냐면은 이미 P를 모드를 바꾸기 전에 저는 이미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고 브레이크 압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ECU가 엔진을 오토스탑 모드로 변경을 했었던 거고요. 그 상태에서 P 모드로 변경을 해도 오토스탑이 해제가 되면 안 돼요. 그런 게 문제가 있다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르노 삼성에 가서 해당 그 뭐 영상을 찍거나 아니면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정비사분들이 이해를 못하면 저는 경력 20년 이상 팀장님이나 아니면 점장님을 면담을 요청을 해서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 증상을 또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만약에 증상에 대해서 정상이라고 계속 르노 삼성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동차 관리법하고 아니면은 그 증상이 비정상이라는 거를 저는 어떻게든 증명을 해서 가지고 가거든요. 그런 노력을 안 했더니 QM6가 정상이라고 자꾸 되돌려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르노 삼성의 그 서비스 품질에 대해서 저도 의심이 되고, 그리고 실 오너분들이 신차를 출고하고 나서 각종 경고등이 뜨거나 뭔가 차가 이상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은 신차 출고 상태에서는 없었던 증상들이 하나씩 주파키로가 늘어날 때마다 발생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대한민국 그 뭐 법률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건지 고객이 결함을 증명하지 않으면은 제조사는 정비를 잘 안 해주려고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좀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있고요. 리콜 센터에 연락을 한다거나 자동차 리콜 센터나 아니면은 그 공정거래위나 소유자 보호 센터 같은 데에 이의를 제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실 오너분들이 체감하는 그런 이상 증상들이 제때제때 개선이 안 되거나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실 오너분들, 이게 여성 오너분들이시나 아니면 연세가 좀 드신 오너분들이 이상이라고 하면 오죽하면은 정비소로 왔겠냐는 거죠. 웬만하면은 타거든요. 근데 경고등이 뜨잖아요, 주행하면서. 그리고 주행하다가 경고등이 뜨면은 고객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모 협력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경고등이 뜨잖아요. 스캐너 정비를 하면서 그 노트북 OBD 잭 연결해서 스캐너 연결하고 그 과거 경고등이 떴던 오류등 경고나 뭐 오류나 이런 게 뜬 것만 삭제해가지고 출고하는 정비소가 거의 대다수예요. 그러면 근본 원인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주행하다 보면 또 증상이 재발이 돼요. 그리고 제가 3년을 르노 삼성차를 몰아봤더니 그렇게 재발되는 증상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본 원인에 대한 정비나 근본 원인 해결책이나 아니면은 르노 삼성의 그런 고객 관리 시스템이나 아니면 정비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개선을 하라고 지속적으로 본사하고 엔젤센터를 통해서 좀 그런 게 느껴지시면은 얘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될 수 있게끔 같이 함께 노력을 하다 보면 하나하나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제가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꼭 뭐 이런 뭐 결함이나 아니면 단점에 대한 그런 영상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실 오너분들이 체감할 수 있고 꼭 필요하고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을 영상을 찍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QM6의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 QM6가 장점만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뭐 유튜버나 아니면은 뭐 그런
전문 기자분들의 영상을 봐도 장점만 있는 차가 어디 있겠냐는 거죠. 분명히 단점도 있는데 그 단점에 대해서 심각한 결함임에도 그거를 의도적으로 얘기를 안 하거나 언급을 안 하거나 그러면은 그 시승기 영상 자체나 아니면은 그런 리뷰 자체가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노력하면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 차 뭐 안개등 LED 전조 LED 안개등이 좀 떨리긴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것도 노력하면 같이 개선하고 잡을 수 있어요. 왜 안 되겠어요? 정비소에서 조금만 노력하고 고민하고 그러면은 충분히 이 증상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이 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믿고요. 뭐 배터리 배부림 증상, AGM 배터리가 일반 납 배터리하고는 달라요. 구조적으로도 다르고 성분 자체도 다르고. 근데 AGM 배터리가 배부름 증상이 있는 게 정상이라고 르노 삼성에서 얘기를 한다면 뭐 그런 배터리에 대한 그런 상식이나 아니면은 그런 이론 자체에 대해서 너무 저는 무지하다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고민을 하셔서 AGM 배터리 배부름 증상 개선이 되길 누구보다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영상을 마치고요. QM6 이렇게 뭐 소소한 불편함은 있는데 큰 결함 같은 건 또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뭐 서부사업소나 아니면 엔젤센터에서 신차로 바꿔주겠다고 그래도 기본기가 워낙 탄탄한 차기 때문에 하나하나 개선해 가면 대한민국에서 잘 팔릴 수 있지 않냐, 그리고 성공할 수 있냐, 그런 희망을 가지고 제가 신차 결함을 정중히 거절을 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단 하나라도 투자 대비 효과가 좋은 그런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면 2020년형 QM6 디젤에는 뭔가 하나라도 개선이 되고 그리고 발전이 돼서 대한민국에서 진정한 프리미엄 SUV로 거듭날 수 있도록 누구보다도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